예,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고양시 얼마나 좋아? 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본 설문조사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고양시민 7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설문문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의 문항 구조를 토대로 하여 수정하고 활용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고양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단어가 보입니까? 고양이 캐릭터, 꽃, 호수공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형용사 또는 명사로 작성해달라고 한 결과 1위가 고양이 캐릭터였으며 2위가 꽃, 그리고 3위가 호수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응답한 단어들은 살기 좋다, 아이 키우기가 좋다, 깨끗하다, 쾌적하다 등으로 나타나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로 응답한 단어들은 정체되었다, 다양하지 않다, 평범하다 등으로 나타나 변화가 필요한 부정적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꽃 이미지 안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꽃, 꽃박람회, 호수공원, 행주산성 보이지 않습니까? 고양시민에게 고양시의 문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형용사 또는 명사로 작성해달라고 한 결과 1위는 꽃과 꽃박람회가 약 30%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호수공원, 3위는 행주산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은 고양시의 문화적 이미지로 상당 부분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꽃박람회 단어 외에는 고양시에서 문화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고양시는 꽃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이미지가 없다고 응답한 의견이 4위인 점과 관련하여 고양시 문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없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 고양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며 깊이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관광 마이스 산업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의 이미지가 5위로 나타난 것은 수없이 많은 세계 박람회 유치와 지금까지 투자된 많은 홍보비 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킨텍스는 이미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긍정적인 단어들은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축제, 한류, 전통문화와 관련된 가와지 벽시, 왕릉 등으로 나타나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주산성을 비롯한 고양시 역사문화 자원과 관련하여서도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코로나19 이후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전후 변화를 확인한 결과 문화예술과 관련한 관람, 참여, 교육, 축제 방문 등 모든 활동에 대하여 70% 이상의 응답자가 감소하였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고양시 문화예술 관련 부서 및 문화재단에서는
비접촉 공연 등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고향 시민들에게 지난 1년간 주로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어디에서 하였는지 물어본 결과입니다. 미술, 연극, 뮤지컬 관람은 고양시보다는 서울에서, 서양 음악 감상이나 무용 공연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으로 관람했으며, 영화 관람은 동네 영화관이나 온라인으로, 축제 방문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축제에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술, 연극, 뮤지컬 관람을 위해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람극장이라는 최고의 공연장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공연장이 있음에도 관람을 위해 왜 서울로 나가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고양 시민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할 때 57.5%는 입장권을 구입하여 유료로 관람하였으며, 그 외 약 43%는 무료 행사 또는 초대권으로 무료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2019년도 기준 전국 단위 조사와 비교하여 보면 유료 관람자 88.7%인 것으로 나타나 고양 시민은 유료 관람자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조사 시점이 다른 것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최성시장 8년 동안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 위한 무료 행사 및 초대권에 의한 무료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고양시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얻는 경로를 물어봤습니다. 29.8%가 해당 웹사이트 및 포털 사이트고, 여기에서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21.6%에 가까운 안내문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정보를 얻는 경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고양 시민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조사 결과와 달리 특이한 점은 전국 조사에서는 2.7%인 안내문이 고양시에서는 21.6%로 지역 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간판, 지하철 광고 등의 안내문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양 시민들이 현수막을 통해 정보를 많이 얻고 있다는 것으로, 왜 매번 현수막 철거와 불법 광고에 따른 민원 처리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소모와 민원 방지를 위해 고양시는 인터넷 그리고 SNS를 통해 문화예술 행사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문화예술 행사에서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 홍보 및 개최 빈도수 등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2019년도 기준 전국 조사에서는 관람 비용을 낮춰야 한다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고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관람 비용에 대한 응답은 4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에 드는 한 달 평균 비용을 확인한 결과 고양 시민은 월 평균 약 49,000원을 문화예술 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덕양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산 동구 및 서구 지역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고양시 시민들은 문화예술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선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행사 관람 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확인한 결과 67.3%로 고양시민은 문화예술 행사 선택 시 관람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문화예술 행사 관람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 26.7%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비용이 많이 든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고양 시민은 비용의 문제보다는 관심이 있을 만한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문화예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고양 시민들은 관람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고양시 관련 부서와 문화재단에서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보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양 시민들 중 97.4%가 고양 국제 꽃박람회에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나 고양 시민들 대부분이 해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가 박람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 행주 산성의 문화적 가치에 비하여 고양 행주문화재 방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주 산성 입장권 무료 개방을 추진한 이재준 시장으로서 전통 문화재인 고양 행주 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 시민의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이고 문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문화 여건 및 환경이 지난 5년 대비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물은 결과 56.17점으로 문화 관련 인프라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문화 관련 예산 및 정책적 관심에는 52.98점으로 변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문화 관련 인프라에는 집중하였으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개발에는 무관심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고양시에서 문화 정책을 통해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나타나 시민들은 문화 정책의 발전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고양시는 많은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활용 및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화 정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전현직 시장이 정치적으로 만들었던 지역 갈등을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감,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까지 정립되지 않았던 문화 정책의 체계를 정립하고 비전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및 실천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 시민들이 고양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인 살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가 강화되어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가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에 정체되었다, 다양하지 않다, 평범하다 등으로 나타나 변화가 필요한 부정적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108만 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살기 좋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없다라는 답변이 사위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계 박람회 유치와 각종 수많은 전시 산업의 일익을 담당했던 킨텍스의 이미지가 오히려 나타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이재준 시장께서는 고양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미술, 연극, 뮤지컬 관람을 위해 고양시가 아닌 서울시로 나간다고 합니다. 크고 작은 공연장이 많이 있음에도 관람을 위해 왜 서울시로 나가야만 되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준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 고양 시민들은 관람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의 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이재준 시장께서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보급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행주산성의 문화적 가치에 비하여 고양 행주문화재 방문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양시의 전통문화재인 고양 행주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이재준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문화정책을 통해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인지를 물은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7%로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재준 시장께서는 문화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향후 고양시는 두 개의 신도시를 끌고 가는 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지역 갈등을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감, 공존의 기회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DNA는 끼와 흥입니다. 우리 고양 시민의 끼와 흥을 한번 만들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좋아! 108만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이 살아있는 고양시,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고양시, 어디서든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고양시,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고 누리는 고양시, 그런 고양시 얼마나 좋아!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고양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시점이 8월입니다. 올해 8월까지 고양시에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킨텍스에서 이루어진 전시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킨텍스라는 이름이 내려간 지가 한참이고 고양시의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의 문화행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게 거의 없습니다. 브루클린 미술전은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예치했는데 열지를 못했습니다. 관람자는 제한적으로 1단계 이하로 해제됐을 때 몇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사실상 고양시에서 지난 올해 1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사의 시점이 조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평상시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킨텍스에 평상시에 600만 명이 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로 다시 들어와서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 노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킨텍스에서 정발산 공원까지 가는 누리버스를 최근에 노선 변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 와 있는 킨텍스를 방문한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양시의 문화를 선전할까 해서 킨텍스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아람누리나 어울림대에 매칭을 해서 그것을 킨텍스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도록 저희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킨텍스가 독립된 공간, 고양시가 아닌 어디 마이스 산업이 어디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고양시의 공간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만 가지고 왔다 가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해서 거기에 복합 환승센터 터미널도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24시간 그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할까. 결국 우리 도시계획이 정주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왔다 흘러가는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킨텍스 1전시장을 보면 1전시장 내에 사람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 한 끼 장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문을 닫으면 퇴거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싼 임대료로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뺄 수 있으면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밖에 주차장이 넓은데 3,000대 이상을 대는 주차장에서 페스티벌도 하고 비어 페스티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6시 이후에는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 킨텍스가 아무리 우리 고양시의 서구의 중심이고 동구 서구의 그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바꾸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바꾸는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람누리를 또 봅니다. 아람누리를 보면 정발산역에서 나갈 때마다 그 밑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 2개가 다 시야를 막아서 아람누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좌측에는 쓰지도 않는 계단이 있고 우측에는 롯데백화점 가기 위해서 유일하게 그 통로지 않습니까? 그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람누리는 가려고 하면 택시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 다음에 자가용을 가지고 가더라도 정거장 돌아가는 길이 동구청 앞에서 배달길로에서 다시 해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그 좌회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한 구조였습니다. 이번에 동부경찰서랑 고양 일산 동부경찰서랑 협의해서 그 길을 이제는 건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목적은 고양시에 인프라가 많다는 인프라 없습니다. 인프라는 다 숨겨져 있고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술관이 있다라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술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으니만큼 의원님들께서 그 전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는 상당히 문화예술이 뛰어난 도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에 있던 그 작은 연극, 소극장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를 단지 가요를 듣거나
영화를 보는 걸 문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책을 읽는 거, 글을 쓰는 거, 관광을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문화인데, 문화예술 쪽에서도 지금 보면 유명 연예인들을 따라서 가요와 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문화는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편중성, 문화의 어떤 편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터넷으로 많이 접속을 하고 우리 시민들은 서울로 많이 간다는 말 동의합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공연을 할 때 서울 대학로만큼 자금자금한 문화가 많이 열리고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는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보고 싶어 하면 그런 곳을 서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는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것을 쉽게 접하는 것은 현수막이나 광고일 겁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서울만 해서 서울 시민만 조사했을 때는 결국은 인터넷보다도 광고나 현수막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본다면 우리 고양 시민들도 우리보다는 우리 공연이 안 열리니까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무료 티켓 발급한 적 없습니다. 초청이라는 것은 관계자들 일부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했다는 것은 그런 차원, 유료를 무료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무료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동별 축제에도 50% 이상을 지역 예술가들을 배치하도록 했고, 이번에 그늘 쉼터에도 전부 지역의 프리랜서들, 예술인들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문화다리라는 사업을 해서 전부 우리 동네에 있는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대전제로 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어서 사실상 문화 향수를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저희가 문화 개선이 돼서 시민들이 넉넉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의 편중성 중에서 구조의 편중성도 있습니다. 일산 동서구가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에 지출한 비용이 7만 몇천으로 높게 나온 것은 그 공간이 거의 다 아람누리, 외돔, 라페스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느낄 때는 거기에 있는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서울이나 타 지역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람누리라는 곳도 사실상 상당히 외져 있습니다. 아람누리도 공연 자체가 어울림들은 공연 상당히 외져 있습니다. 아람누리는 어떻게 보면 고급 전문 영역 중심으로 예술이 배치되고 공연이 배치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울림누리 쪽은 주로 이제 전 세대가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는, 그러고 청소년들이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광장들이 구조적 한계는 그렇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서 어디론가 연결이 끊겼습니다. 어울림리 구조를 보시면 어울림리 광장을 통해서 중앙으로 해서 성사 이동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차도를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행자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람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누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공간 구조에서 롯데백화점이 다 막아 있고, 우리 동구청은 베델교회나 그 앞에 건물이 다 막아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은 연계성 갖고 있지 않고 항상 외진 곳에 싼 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 구조를 배치할 때 공공의 건축물은 멀리서 봐도 어느 틈새론가 어느 빌딩과 빌딩 사이에서 바라봐도 그 공간이 보여야지만 되는 것이 공공건축물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개념조차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성이나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죠. 동구청 예쁩니다. 그렇다면 문화광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동구청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높은 빌딩들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길에서라도 그 건물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문화 접근성은 결국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저희는 사실상은 이제 도시계획에 반영할 것이고, 특히 영상단지나 테크노밸리 같은 건물들은 저희가 다 그런 식으로 유형을 조금씩 규제를 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 시행규칙에 좀 같이 거들어서 이거 우리의 뜻을 함께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덕양구는 또 유형 무형 문화재가 많습니다. 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세대들이 공유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 김한규 의원님께서 그 행주 문화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옛날에는 중고등학생을 다 동원해서 그 고양경찰서에서 어울림누리까지 다 걸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다 봉사활동 점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몇천 명이 참석을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도 아니고 또 행주산성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다소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의회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뭐냐면 친수구역이 우리가 지정이 돼서 그 대덕생태공원서부터 행주대교까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그런 때 맞춰서 그 고정시설물도 할 수도 있고 일부 조금을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행주 그 문화재를 영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지금은 그때 딱 그 단시간 하루 이틀밖에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나 이런 데 친수구역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양구는 뭐 문화적으로 사실상 어울림들이 한 곳밖에 없고 공연도 그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그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문화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다른 시설물을 활용하게 되면 그걸 일부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정에 가면 화정 그 옛날 주유소협회 두 번째 건물이 옛날에 뉴코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문을 닫은 곳입니다. 거기에도 동국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간. 근데 그 개인이 혼자 쓰고 계십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여기 원당에도 원당 그 방사선 정형 그 촬영하는데 거기도 지하에 등국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옛날에 일산, 원당, 벽제 여기에 다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시설들이. 그렇지만 문화가 그 우리가 향유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아니라 보여주는 문화로 그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대형화되었죠. 그래서 그 사실상 동국이나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의 향수 내지는 문화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단절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설들을 그런 문화 생태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그 창작 지원 사업이나 내지는 문화다리 사업을 통해서 직접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마이스 산업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킨텍스를 고향문화 그 산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셔틀 그 데이터 있죠. 우리 이제 관광 버스도 바꾸려고 합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 주고 그거 그 고양시 관광 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입장료도 내지도 못하는 돈을 주고 그것이 우리 고양시의 관광산업이라고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그 맞춤형 투어로 바꾸고 그래서 고양시가 갖고 있는 그 지형적인 인프라가 우리는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고양시의 문화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별한 도시들은 특히 인근의 파주만 해도 출렁다리 하나 가지고 수만 명씩 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내용과 콘텐츠만 채운다면 고양시도 정말 좋은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고양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문화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조금 뭐 전현직이 그 시장들이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고 그러는데 전혀 지역 갈등 부추기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크노밸리를 우리가 평당 80만 원씩 싸게 공급합니다. 거기에 투자지는 돈이 그 780억입니다. GTX A 노선과 그리고 인천 2호선에 우리가 부담금이 1,800억입니다. 킨텍스 짓는데 1,450억 들어갑니다. 테크노밸리 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2,500억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예산들이 일산 동서구에 편중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수치적으로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시간, 1년, 2년을 잘라서 예산이 많다 적다 갖고 지역 그 갈등을 부추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그 고견 잘 받들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아까 손동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계속적인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이번 본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사회가 어려울수록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583명이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정 질의하시는 분이나 발언하시는 분이나 마스크 이게 생중계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목철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무철입니다. 이어서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양시 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라는 답변이 사위로 나타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에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의뢰하신 고양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한 고양시민 대상 설문조사에 떠오르는 문화 이미지가 없다라는 의견이 4번째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축제와 한류, 꽃박람회, 아람누리, 행주산성, 가와집 없이 왕릉 등을 긍정적 이미지로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이미지로 문화 접근성이 낮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고양시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쉽게 접근하고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문화관광산업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부터 1-6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원님의 질문에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하거나 관람을 하고 싶어도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거나 비용 문제가 어려움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살리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고향 안심 그늘터 공연과 버스킹 공연 등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향문화재단과 고향문화원 및 고향예총에서 예총에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예술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랜선 공연과 언택트 공연 등을 유튜브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위치적으로 서울시와 매우 인접해 있고 공공 공연장과 전시장 및 민간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교육 등의 빈도수 확대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문화재단과 협업해서 수준 높은 공연 작품을 아람누리 공연장에 적극 유치토록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 및 문화예술 활동 사업과 지역예술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문화행사의 질을 높여 서울시로 나가는 고양시민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내 전문예술기관과 고향예총, 고향문화원, 전문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칭 고양시민예술위원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양 행주문화제는 고양시 대표 역사문화제로 1986년 5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올해로 33회를 맞이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관광유망축제, 2020년 경기관광특성화축제 선정으로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그 가능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제32회 고양행주문화제 추진 시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 의뢰로 도출된 발전 방향과 성장을 위한 개선사항인 실효적 축제추진위원회 구성과 방문객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대표 콘텐츠 강화, 전문가 및 시민 참여 확대, 축제 운영 시스템화 등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표 축제인 고양행주문화축제와 고양호수예술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고양시민의 문화 향유의 질을 높이고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제249회 정례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네,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교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킨텍스에 대한 이미지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제3전 시장이 들어서면 전 세계에서 15위권 안에 들어오는 대규모의 전시장입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고.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에 비해서 알려지지가 잘 않았다. 특히 이번에 설문조사가 고양시 거주자 700명 상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참 인정하기 힘든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문화예술이 뛰어났던 도시를 인정하신 거죠. 고양시가. 과거에는 문화예술이 뛰어났다고 인정을 하시고 지금은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 공연 작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뭐 채성시장 8년 동안은 무료 공연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예, 무료 티켓 발부도 많이 했고. 근데 무료 공연보다는 우리 고양 시민의 설문조사 내용에 나왔듯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고 싶다. 나는 돈 페이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나는 보고 싶다라는 것을 굉장히 간절하게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질 높은 이런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도표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문화재단 이제 출연금 현황입니다. 지난 10년간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2009년은 민선 5기로 가윤수 시장이 계실 때 150억 규모의 로 편성된 출연금이 10년이 지난 2019년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일까요? 한번 봐주세요. 2019년 146억입니다.
그동안 고양시 총 예산이 2009년도에 1조 1천억이 규모였는데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2019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조 2천억 규모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는 거죠. 우리 고양시 예산이 2배로 확대되는 만큼 출연금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내려가 있어요. 그게 우리 고양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책임지는 우리 고양문화재단 그리고 예산 자체가 10년간 어떻게 돼 있나 제자리 걸음, 진짜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는 각인하고 또 슬프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랍누리, 어울림누리 시설의 노후화와 지금까지 집행된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거 제자리가 아니에요. 50% 삭감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 삭감된 그 현황입니다, 이게. 자,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 경기권 주요 문화재단의 출연금 추이를 제가 봤어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비중이 비슷한 성남, 수원, 용인시의 문화재단 출연금을 확인해 봤습니다. 본회장에서 계신 우리 의원님들 화면 한번 잘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남시의 문화재단은 고양시에 비해 2배 가까운 227억 원의 출연금으로 이 성남시를 문화예술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었어요. 2012년부터 시작한 용인시 한번 보십시오. 이 용인시 문화재단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7년에 고양시를 따라잡았어요. 170억의 출연금으로 수원 문화재단까지 따라잡은 상태입니다. 네? 아니, 제가 이거 계속 발표하잖아요. 발표하고 하시라고. 예,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 고양시, 성남, 수원 3개 도시의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문화예술과 총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의원님 한번 봐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 당시 고양시는 수원시보다 조금 많은 예산으로 시작했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됐는가? 2012년부터 고양시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고양시에 따라잡혔고요. 성남시는 고양시 예산 2배를 집행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108만의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양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시장님 인정하셨죠? 과거에는 우리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바꿔야죠. 우리 시장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자체 기획공연 예산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2009년 강현세 시장 당시 어울림누리 및 아랍누리 기획공연 예산이 약 60억 정도였다면 2020년 현재 예산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공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9년 예산의 30%도 안 되는 약 17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 7억 정도 집행했던 2015년도 보시면 7억 정도 집행했던 그것보다 많다고 해서 위로를 삼아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적 예산이나 자체 사업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모든 책임을 문화재단이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는지 우리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대면 접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분야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연장 폐쇄 및 매출액 급감 등 그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직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독일에서는 예술인과 프리랜서를 위해서 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자금 자원을 발표하는 등 해외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생계 지원과 민간 단체 예술가에 대한 지원 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도 얼마 전에 2억에 대한 부분을 한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우리 고양시 진짜 많죠. 이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고양시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거론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관련 공무원 집행부는 이런 것을 미연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백신이 된다고 해서 다 완치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또 가지 않으리라고 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 시민들은 관람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행사 내용 및 수준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인지의 물은 결과에 대해서 77%가 나왔어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고양 시민들을 아프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실망의 고통과 아픔을 줘주면 안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은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회의는 고양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시장님의 운영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만의 문화예술 브랜드 확립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추가적인 답변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년, 8년 한지 그쵸. 그때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65%였습니다. 지금은 45%고요. 45%도 안 되죠. 올해는 더더욱 떨어져서 그 교부금도 작년보다 약 700억 정도가 적게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저희가 52%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존 재원이고 이거는 우리가 가용할 수 없는 예산들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비교하신 자료들에 보면 다른 지역과 우리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 부분을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을 어디로 집어넣을 거냐, 그런 부분들에서 수치가 달라지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410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문화예술과가 문화유산과랑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숫자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성남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남한산성이나 이런 쪽도 다 성남 구역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산에서 빠진 것들이 좀 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을 때만 줬지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여기 안 들어가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한 번도 대수선에 대한 것들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대수선을 해야 되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미술관에 약 5, 60억이 들어가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체육시설 하는데 20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건 다 수선 유지비죠. 그러한 것들을 시는 계속적으로 인프라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충해 나가는데, 그럼 문화에 체육은 안 들어가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러한 어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고급스럽게 해주면 여기 오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기획공연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관 사업 위주로 갔고, 그렇게 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문화재단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액도 예산을 삭감했던 적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기획공연을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1년, 2년을 기획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기획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 드려서 기획공연을
사전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